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 베어링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이제 뭐 벨사스라던가 혹은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 종목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벨사스는 투자한 지가 꽤 되었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그런 관심을 꺼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해상풍력의 성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40년까지 유럽에서 이제 가장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원으로, 사실 원유도 아니고요, 석탄, 천연가스도 아닙니다, 원전도 아닙니다, 바로 해상풍력. 네, 그냥 풍력도 아니고 해상풍력이 2040년도에는 유럽의 제1의 발전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2015년부터 수십 년간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그런 산업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15배가 커질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아마 깨닫는 분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S 베어링은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풍력 발전 전용 이제 베어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산업을 하다가 이쪽 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풍력 전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최근에 해상풍력 그리고 풍력 쪽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나오면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사실 공장도 베트남으로 옮겼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이 급격히 줄어든과 동시에 매출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 이슈라던가 특히 이제 ESG에 대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좀 위축되었던 해가 작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해상풍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작년에 72억 원의 적자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GE에만 이제 단독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CS 윈드와 함께 지멘스라던가 벨사스에도 이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S 윈드가 전 세계 1위의 그런 풍력 타워 기업이죠. GE, 벨사스, 지멘스 가면서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모두 풍력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S 베어링이 CS 윈드의 그런 품으로 들어가면서 CS 윈드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출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CS 베어링이 만들고 있는 그런 풍력 발전용 베어링이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 그러니까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이 있는데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관절,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풍력의 블레이드를 돌려주는 그런 관절이고, 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타워와 그리고 블레이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고정시켜주는 그런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과 목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인간의 관절과 비슷한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제 CS 베어링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풍력용 베어링 산업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블레이드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정말 상당히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이고, 굉장히 무거운 것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이라던가 혹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에 따라서 CS 베어링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스, 그 시멘스에는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납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납품이 되고 있어요. CS 윈드와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위뿐만 아니라 이제 CS 윈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협력사로 두고 있는
지멘스라던가 베스터스 1, 2죠. 이쪽 기업들에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아마 올해부터는 폭발적인 성장, 내년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흑자를 내고 있었을 때 기준으로도 10% 내외로 나왔었지만 이제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하향이 되면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베어링 산업 쪽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이에요. 유럽 기업들의 특징이 품질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편이었지만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쪽에 따른 성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그런 장악력, 시장의 그런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GE 같은 경우도 GE 단독 밴더라고 GE의 단독은 아니지만 G2에만 납품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CS 윈드와 함께 이제 벨사스와 그리고 지멘스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G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2019년 정도 했을 때 약간 35%까지 튀어 올랐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아마 유럽 쪽에서도 유럽의 기업들이 CS 베어링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글로벌 탑 티어들을 모두 그런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뭐 지멘스, 벨사스, GE 전부 다 고객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해상 풍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그리고 육상 풍력과 비교했을 때 해상 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CS 베어링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베어링 기준으로 해상 풍력이 CS 베어링보다 대략 한 7배 정도 가격이 7배 정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해상 풍력이 훨씬 더 크죠. 블레이드가 훨씬 더 크고요. 타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베어링도 훨씬 더 고품질,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난 그리고 훨씬 더 커다란 그런 베어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7배 정도가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매년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매년 2030년도까지 한 10에서 13% 정도 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해상 풍력은 놀라지 마세요. 해상 풍력은 2031년도까지 무려 60에서 80%가 성장합니다. 매년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 60에서 80%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기회가 정말 작을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텔레그램방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강조드리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 수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저효과로 나타나면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 그리고 2026년, 2027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실적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미국에서는 IRA 그리고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CS인드가 각각의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CS인드와 함께 움직이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해상 풍력에 만약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GE, 지멘스, 벨사스, 특히 벨사스는 해상 풍력 그런 풍력 쪽에서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탑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도 CS인드가 글로벌 1위의 그런 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CS인드와 함께 움직이는 이제 특히 이제 GE 같은 경우는 거의 50%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그런 CS 베어링에 대해서도 아마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에도 바닥을 이제 저점을 점차 올려가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반등의 굉장히 초창기 구간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 곳이고, 특히 일봉을 봤을 때에도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저항 라인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갭도 이제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CS 베어링에 투자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CS 베어링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성장성, 풍력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CS인드와 함께 이제 벨서스, G, GMS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